자, 우리 챕터 6으로 넘어가서 당뇨병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자, 당뇨병이라고 얘기했어요. 얘는 무조건 A급이에요. 뭐니 해도 내분비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라고 얘기를 한다면 얘예요. 얘는 무조건 잘 알고 가셔야 돼요. 당뇨병 얘기해보도록 하죠. 자, 문제 1번입니다. 인슐린의 기능은 매우 다양하다. 당뇨병 얘기하면서 인슐린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이 중에서 혈중 포도당을 세포로 이동시켜 혈액 내 포도당의 양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주 기능이다. 그러니까 혈당이 올라간 상태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돼서 이 당을 내려주는 역할을 할 거예요. 자, 물음에 답하시오. 1번. 다음은 인슐린의 주요 기능을 설명하는 표입니다. 괄호 안에 기응,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읒에 해당한 내용을 차례대로 쓰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탄수화물의 대사입니다. 인슐린은 근육과 기억의 포도당 흡수와 이용을 증가시켜요. 우리 몸에 당이 생겼어요. 포도당, 탄수화물의 대사로 당이 생겼어요. 이 당을 근육과 기억이 사용할 수 있도록 넣어주는 역할을 인슐린이 할 겁니다. 근육과 지방세포. 자, 인슐린은 간에서 글리코겐 합성을 조절하게 되고 간에 당이 저장되어 있는 형태, 글리코겐이 포도당으로 분해되는 것과 아미노산이 포도당으로 전환되는 것을 억제합니다. 그러니까 당이 올라가는 것을 억제한다는 얘기죠. 이 모든 작용으로 혈당은 저하됩니다. 혈당을 저하시키는 역할, 인슐린이 한다. 자, 지방대사입니다. 인슐린은 혈액 속의 포도당이 세포막을 통과해서 지방세포로 이동하게 합니다. 이 호르몬은 유리지방산을 지방세포에 흡수시켜 축적하게 되고 지질의 합성을 돕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살이 쪄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얘기 하는 겁니다. 자, 이들 작용은 지방 합성을 촉진시키고 지방 분해를 억제시킬 거예요. 인슐린은 유리지방산의 산화를 줄이고 그리고 케톤 형성을 억제합니다. 그래서 인슐린의 분비가 거의 되지 않았을 때, 극히 되지 않았을 때 케톤이 형성되는 거죠. 단백질 대사도 합니다. 인슐린은 아미노산을 세포 내로 이동시키고 아미노산을 단백질로 전환해서 더 많은 단백질이 근육에 축적되도록 합니다. 성장과 질소 축적을 촉진하는 반면 단백 분해는 억제합니다. 그러니까 분해는 억제하면서 모두 다 저장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간에 대한 효과. 간은 혈당 조절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혈당이 올라가면 포도당을 간, 근육, 다른 조직의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하게 돼요. 혈당이 내려가면 간에서 글리코겐, 지질, 단백질을 포도당으로 뭘 해요? 분해해요. 그래서 혈당을 유지시킬 겁니다. 우리 몸에 혈당이 올라갔어. 그럼 이 혈당을 내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것을 글리코겐의 형태로 간에 저장했다가 우리 몸의 혈당이 부족했을 때 저장되어 있던 이 글리코겐을 분해해서 당으로 만들어내 혈당을 올리는 거죠. 자, 당, 원분해, 지방분해, 단백분해 등의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떨 때? 당이 떨어졌을 때. 자, 수분과 전해질 균형에 대한 효과. 혈당을 저하시키는 일 외에도 인슐린은 칼륨과 마그네슘, 인을 세포 내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칼륨을 주고 싶어. 칼륨을 주고 싶을 때 포도당에 믹스하는 것을 주의 깊게 봐야 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칼륨 혈증이라서 칼륨을 주려고 해. 근데 이 칼륨을 당과 함께 주게 되면 뭐가 분비돼? 인슐린이 분비돼. 그러면 이 인슐린이 이 칼륨과 당을 같이 세포에 넣어줄 거거든. 그럼 저칼륨 혈증이 해결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앞에서 이런 얘기 했어요. 세포 내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인슐린이 합니다. 자, 인슐린은 그 외에 DNA, RNA, ATP 형성을 자극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탄수화물과 지방의 동화작용을 촉진시키는 호르몬인 인슐린과 달리 인슐린 기랑 호르몬은 이화작용을 촉진시킨다. 이거 무슨 말? 인슐린 기랑작용은 인슐린과 반대되는 역할을 하잖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혈당을 올리는 역할을 할 거야. 이 얘기예요. 자, 혈당을 올리는 역할을 하는 인슐린 기랑 호르몬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A가 증가하는 상황, 그리고 괄호 안에 기억부터 비읍에 해당한 내용을 차례대로 쓰기. 자, 인슐린 기랑 호르몬이다. 인슐린 기랑 호르몬이 언제 분비 증가돼? 이렇게 물었습니다. 언제요? 당연히 지금 우리 몸에 당이 필요할 때 얘가 나타나겠죠. 저장되어 있던 당을 분해해서 혈당을 높이려고 할 때 얘가 나타날 거예요. 당이 언제 그렇게 급격하게 필요한데? 감염, 발열, 심근경색, 뇌졸중, 수술, 운동, 금식, 정신적인 스트레스 등 당이 많이 필요로 한 상황, 그 상황에서 분비되게 된다. 자, 이 인슐린 기랑 호르몬에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랑게르한스 섬세포의 알파세포에서 분비되어 간세포 내에 활성 인산화 효소를 증가시키고 글리코겐 분해를 촉진시킬 겁니다. 그래서 혈액 내 포도당 농도를 높일 거예요. 알파세포에서 분비되는 거 글루카곤이죠. 지방 분해를 유도해서 혈액 내 유리지방산과 그리고 글리세롤을 증가시킬 겁니다. 뭐가요? 카테콜라민이요. 저혈당에서는요, 주로 에피네프린이 분비가 되고 당뇨병성 케톤센증을 포함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주로 노에피네프린이 분비가 됩니다. 지방 분해, 포도당, 케톤체 생산을 촉진시키고 포도당 신합성과 관련된 효소를 활성화시키고 인슐린 수용체 친화도를 감소시켜서 인슐린 수용체 친화도는 무슨 말? 인슐린이 더욱더 기능하게끔 하는 거. 그러니까 얘를 감소시킨다는 것은 인슐린의 기능을 감소시킨다는 얘기. 세포 내로 포도당 이동을 억제할 겁니다. 얘는 콜티졸에 대한 얘기예요. 스트레스 호르몬이죠. 성장 호르몬, 간의 소마토메인 생산을 자극해서 지방 분해를 촉진해서 케톤체 생산을 촉진시키고 간의 포도당 신합성을 증가시키고 지방 분해해서 포도당 만들어낼 거야. 지방 분해하게 되면 그에 따른 대사산물로 뭐가 나와? 케톤체가 나와요. 자, 조직의 포도당 이용을 저하시킬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론적으로 혈액 내 포도당 수치가 올라간다. 혈당이 올라간다. 혈당을 올라가게 하는 인슐린 기랑 호르몬은 뭐가 있다? 글루카곤이 있다. 카테콜라민이 있다. 코티졸이 있다. 그리고 성장 호르몬이 있다. 문제 2번 가볼게요. 자, 당뇨병은 원인 기전에 따라 1형 당뇨, 2형 당뇨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분류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이에요. 차이점을 확실하게 잡아가시면서 분류하셔야 됩니다. 자,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괄호 안에 기역, 니은에 해당하는 내용, 잘못 둔 내용 하나 찾으래요. 꼼꼼하게 봐야겠어요. 밑줄 친 A에 제시된 내용 외 세 가지 밑줄 친 B 요인을 니은과 연관지어서 그 기전을 설명하래요. 해봅시다. 자, 1형 당뇨병입니다. 얘는요, 췌장의 랑게르한스 섬의 베타세포의 파괴, 얘가 파괴되었으니 당연히 인슐린을 절대적으로 결핍될 겁니다. 인슐린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췌장의 랑게르한스 섬의 90% 이상이 소실될 때 발생한다. 맞는 얘기. 소아나 청소년기에 발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형 당뇨병을 소아당뇨병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인슐린의 절대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서 인슐린 주사가 필요해요. 절대적으로 인슐린이 부족해요. 파괴됐으니까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그러니까 부족한 걸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보통 주사로 넣어주게 되죠. 인슐린 주사 치료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짧은 기간 내 급성 합병증인 케톤산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인슐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케톤산증이 나타납니다. 케톤체가 나타나게 돼요. 1형 환자의 85%에서 기억이 발견된다. 기억은 베타세포 자가항체예요. 베타세포 자가항체가 발견됩니다.
1형 당뇨병, 소아당뇨병. 자, 2형 당뇨병, 얘는 성인 당뇨병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비만과 관련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니은의 증가와 인슐린 분비 저하가 발병에 관여한다. 뭐의 증가? 인슐린의 저항성의 증가. 여기 포인트를 주셔야 됩니다. 1형이 베타세포 파괴에 의함이라면 2형 당뇨병은 인슐린 저항성과 관련되어 있죠. 얘는 분비가 되는데 얘가 제대로 기능할 수 없는 환경이 된 겁니다. 갑자기 발생해서 바이러스 감염 후 종종 발생한다. 맞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틀린 얘기죠. 갑자기 발생한다는 것은 베타세포 파괴에 의해서, 어떤 문제에 의해서,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서 얘가 갑자기 파괴가 됐어. 그래서 제1형 당뇨병이 될 수 있지만 2형 당뇨병은 비만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얘가 갑자기 발생해요? 이런 얘기죠. 자, 발병 과정이 점진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인슐린의 투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 인슐린은 제대로 분비되고 있을 수 있거든요. 분비가 정상적으로 되거나 아니면 조금 감소되어 있거나 어쨌든 인슐린은 분비를 합니다. 인슐린이 분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인슐린 주사할 필요 없어요. 투여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혈당 조절을 위해서 경구 혈당 강화제가 필요하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 인슐린 투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급격하게 인슐린이 필요로 하는 상황이 있는데 그때 인슐린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면 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1형 당뇨에 비해 케톤 산증이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 인슐린 분비되니까. 드물게 감염과 같은 스트레스 상황, 인슐린이 무조건 필요로 되는 상황. 왜? 감염과 같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당이 막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당이 막 만들어지는 상황에서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해서 인슐린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해요. 그럼 상대적으로 인슐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 된다고요. 그럴 때는 인슐린을 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위험 요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과체중, 직계 가족, 임신성 당뇨 4kg 이상의 아기를 분만한 경우, 인슐린 저항성, 심혈관 질환, 다 좋아요. 다 위험 요소가 됩니다. 그 외의 위험 요소에는 뭐가 있나? 이렇게 물었습니다. 공복 혈당장애, 내당능 장애로 진단받은 적이 있는 사람. 지금 당장 당뇨병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당뇨병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죠. 고혈압이 있는 경우 또는 고혈압 약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 고지혈증, HDL 콜레스테롤이 35 미만이거나 중성지방이 250 이상인 사람, 이런 사람은 제2형 당뇨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체질량 지수 23, 과체중일 때 2형 당뇨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은데 왜? 인슐린 저항성이랑 같이 엮어서 얘기해봐. 그 기전 설명해봐. 라고 했습니다. 자, 체지방량이 많을수록 복부 비만과 복강 내 지방이 많을수록 인슐린 저항성이 심해집니다. 체지방량이 많을수록 복부 비만일수록 복강 내 지방이 많을수록 인슐린 저항성이 커집니다. 왜냐하면 지방 조직에서 유리되어 나오는 아디포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이 물질이 인슐린 저항성 유발에 기여되기 때문에, 지방 조직 때문에 저항성이 생겨요. 이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비만과 관련되어 있어. 성인 당뇨병과 관련되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형, 2형 반드시 구분 지어서 차이점 봐주시면서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소아 당뇨병, 성인 당뇨병. 절대적인 인슐린 부족이야. 얘는 인슐린 나오기는 해. 그렇지만 인슐린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인슐린의 저항성이 증가되어 있는 상황이야. 그래서 인슐린이 무조건 필요해. 얘는 인슐린이 필요하지 않아. 하지만 상대적으로 인슐린이 급격하게 부족해진 상황이라면 인슐린 주사 할 필요도 있어. 정리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소아 당뇨가 성인 당뇨와 비교해서 왜 더 심각해? 이렇게 물었어요.
아주 과거 기출이긴 하지만 기출된 바가 있으니까 좀 짚고 넘어갈게요. 인슐린 부족 상태가 절대적인 만큼 뭐가? 일형이. 뭐가? 소아당뇨가. 인슐린 부족 상태가 절대적인 만큼 증상의 정도가 심하고 갑작스럽게 나타납니다. 갑자기 소변의 양과 횟수가 많아지면서 이거 당뇨병의 증상이죠. 갑자기 당뇨병의 증상이 나타나고 자, 빈번한 야뇨증이 문제가 되면서 심한 갈증으로 다음증 나타나요. 식욕은 왕성해도 신진대사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급격한 체중 감소가 나타납니다. 자, 이 상태가 장기간 계속되게 되면서 진행성 체중 감소, 성장 발육 부전, 지연, 2차 성장 발현, 부전, 지연, 무혈경의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성장하기가 힘들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슐린의 절대적인 부족으로 혈당 조절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즉 식사 시간, 식사량, 운동 시간, 운동량, 인슐린 주입 시간, 주입량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먹는 것부터, 활동하는 것부터, 주사량을 결정하는 것부터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성인에 비해 유병률이 길어지죠. 어릴 때부터 시작하니까 당뇨의 합병증으로 인한 곤란을 많이 겪게 됩니다. 당뇨의 합병증 너무너무 심각한 일들이에요. 성인에 비해 치명적인 저혈당과 고혈당의 반응이 자주 나타날 수 있어요. 관리가 그만큼 어렵습니다. 이런 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소아는 좌절감, 우울증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대인관계의 변화, 학습 능률의 저하, 가정 파탄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신체적인 문제가 정신적인 문제, 가족 간의 문제, 사회생활의 문제까지 번져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심각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출제된 바 있어요. 한번 짚고 넘어갔습니다. 문제 3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뇨병은 인슐린의 부족과 분비 장애, 인슐린 작용 결함에 의해서 발생한다. 다음은 당뇨병의 병태 생리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기역, 니은, 티끌, 리을, 미읍, 비읍, 쉿, 이응, 지읒에 대한 내용을 차례대로 쓰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당뇨병 너무너무 중요해요. 당뇨병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것과 관련된 병태 생리를 아는 거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인슐린이 절대적이거나 상대적으로 부족하게 되면 1형, 2형, 그죠? 자, 절대적이거나 상대적으로 부족하게 되면 간은 기역증, 고지혈증과 함께 케톤을 생산하게 합니다. 고혈당증과 함께. 자, 인슐린이 절대적이거나 상대적으로 부족하게 되면 자, 어쨌든 인슐린이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몸에 지금 당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 혈당이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얘가 작용을 하지 않으니까 높은 그 혈당 자체로 유지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세포 입장에서는 내가 사용할 당을 못 받고 있어요. 야, 지금 우리 몸에 당이 부족한가 보다. 당이 부족해서 나한테 당을 못 갖다 주는가 보다 라고 생각해요. 당이 충분하게 있는데 그러면 세포가 당이 없대. 당을 만들어내야지 라고 하면서 당을 막 만들어냅니다. 혈당 더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고혈당 됩니다. 이렇게 당을 만들어낼 때 지방을 막 깨부시면서 당을 만들 거예요. 그로 인해서 뭐가 나타나요? 이게 나타나요. 유리지방산이 증가되니까. 그러면서 지방 대사의 대사산물인 케톤을 만들어내고 포도당, 아미노산 흡수 못하게 합니다. 세포 입장에서 지금 당이 부족한 입장이에요. 지방 조직의 분해로 인해서 혈중 유리지방산 증가합니다. 자, 세포의 에너지원이 부족하게 되면 간은 계속해서 포도당을 생산할 겁니다. 혈류로 내보낼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고혈당은 더욱더 증가됩니다. 가중됩니다. 자, 근육세포는 에너지원으로 당을 사용하고 당이 부족한 경우에는 단백질을 분해합니다. 아미노산이 근육세포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인슐린이 필요한데 인슐린이 부족하게 되면 아미노산의 흡수와 단백질의 합성장애로
인슐린이 기능을 하지 못하니까 당연히 근육에서 단백질이 이완되겠죠. 근육으로 단백질, 아미노산이 들어가는 것을 도와줘야 되는데 그거 하지 않고 지금 당이 부족하니까 얘를 분해해가지고 당을 만들어낼 거예요. 자, 아미노산은 근육에서 간으로 이동돼서 당질 신생 과정에 이용됩니다. 당을 만들어낼 겁니다. 이로 인해 단백질 소실로 인한 심한 체중 감소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혈중 포도당 농도가 높습니다. 자, 혈당이 높으면 신장은 여과된 포도당을 모두 재흡수하지 못합니다. 정상적으로 당은 몸 밖으로 나가면 안 되죠. 소변을 통해서 몸 밖으로 나가면 안 되죠. 근데 우리 몸에 너무 심각하게 많이 만들어내져 있어서 혈액 속에 당이 너무 많다 보니까 탕탕탕탕탕탕 이러고 있으니까 이 당을 내보냅니다. 소변으로 당이 배설됩니다. 소변으로 당이 배설되고 있는 상태. 그래서 얘를 당뇨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소변으로 다량의 포도당이 배설되게 되면요. 아니, 당이잖아요. 그러면 소변의 농도가 높아져요. 삼투압이 높아지겠죠. 농도가 높아지니까 얘가 당이 많아졌어요. 농도가 높아졌단 말이에요. 그럼 주변에 뭘 끌어당겨요? 수분을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수분을 끌어당겨서 밖으로 배출되니까 소변의 양이 어떻게 돼요? 많아지게 되죠. 자, 수분과 전해질도 다량 소실돼서 뭐가 나타나요? 삼투성 이뇨가 나타나요. 이로 인해서 무슨 증상이 나타납니까? 다갈 증상이 나타나요. 삼투성 이뇨, 소변량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럼 우리 몸에 상대적으로 수분이 부족해져요. 수분이 부족해져? 야, 지금 우리 몸에 물이 없네. 목마름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수분을 채우고자 하는 증상이죠. 보상작용. 자, 고혈당의 상태에서 혈액은 삼투압이 높아져서 세포 내 수분을 혈액으로 이동하게 돼서 세포의 탈수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갈증 중추가 자극되게 되고 다갈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포도당으로 에너지를 이용할 수 없을 때 신체는 지방을 이용하게 돼요. 지방의 대사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이 지방이 대사가 되는 과정에서 대사산물이 뭐가 형성돼요? 케톤 형성돼요. 이 케톤은 혈액 내에 축적되게 되고 신장과 폐를 통해서 배설됩니다. 케톤은 산의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산. 그래서 케톤이 많아지게 되면 우리 몸은 산증이 되는 거고 이것을 우리는 케톤 산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케톤이 증가하게 되면 수소이온을 생성합니다. 산된다니까요. 산염기 불균형을 방해해서 pH는 떨어지고 산이 되고 환자는 대사성 산증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자, 우리 몸이 케톤으로 인해서 산증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호흡으로 인한 산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사성 산증이라고 이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병 얘기를 할 때, 케톤 얘기를 할 때 대사성 산증으로 연결시켜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혈액 내에 수소이온과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게 되면 우리 몸에 지금 산이 많아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우리가 앞에서 얘기를 했어요. 산이 많아져 있는 상황에서 보상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져. 대사로 인해서 지금 산이 많아졌잖아. 그러면 호흡을 통해서 이 산을 밖으로 배출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호흡의 깊이와 횟수가 증가하게 되고 이 케톤으로 인한 산 밖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일 냄새가 나는 쿠스말 호흡이 나타나게 됩니다. 케톤으로 인해서 과일 냄새가 나는 거고요. 호흡의 수와 깊이가 증가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쿠스말 호흡이 나타나요. 당뇨병, 케톤 산증, 쿠스말 호흡 이거 연결시키셔야 됩니다. 당뇨병에서 어떤 호흡이 나타나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얘로 가시면 돼요. 자, 케톤이 배설되게 되면 나트륨도 함께 배설되게 됩니다. 얘 배설되면서 얘도 배설돼요. 그럼 나트륨이 어떻게 돼요? 결핍되게 돼요.
나트륨 결핍으로 인해서 대사성 산증이 더 심해지고 케톤이 배설될 때는 삼투압도 증가되기 때문에 삼투압이 증가돼? 그럼 수분 상실되죠? 수분 상실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대사성 산증 시 혈중에 높은 수소이온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수소이온이 세포 외액에서 세포 내로 이동합니다. 요 말 알죠? 세포가 있어. 수소이온이 있어. 얘가 지금 너무 많은 거야. 얘 너무 많아? 아우, 얘 좀 줄여주면 좋겠어. 얘 좀 줄이려면 어떻게 해줘? 세포가 얘를 끌어당길 거예요. 넣을 거예요. 그럼 세포 입장에서 나 이거 하나 받았으니까 나도 하나 줄게. 뭘 뱉어요? 칼륨 뱉어요. 세포 내에 수소이온이 들어옴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칼륨을 세포 외액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혈액 내 칼륨량이 많아지면서 소변으로 배출되겠죠. 많아지니까. 칼륨량이 많아진다? 고칼륨 혈증이에요. 연결시킬 수 있죠. 문제 4번입니다. 다음은 당뇨병의 임상 증상입니다. 기억부터 치읓에 해당하는 이론적 근거를 차례들에서 시오. 무조건 하셔야죠. 무조건 하셔야 돼요. 당뇨라고 얘기를 했어요. 혈중 포도당 농도가 높으면 신장은 여과된 포도당을 모두 재흡수하지 못합니다. 재흡수하다가 재흡수하지 못한 포도당은 밖으로 내보낼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당뇨라고 얘기합니다. 자, 당뇨예요. 삼투성 이뇨 작용으로 소변량이 증가하는 겁니다. 아, 당뇨라니까요. 삼투성 이뇨입니다. 자, 탈수와 수분 고갈이에요. 소변량이 증가했잖아요. 삼투성 이뇨에 의해서 소변량이 증가됐어요. 소변량이 증가하니까 우리 몸에서는 수분량 부족으로 인해서 탈수, 수분 고갈이 일어나고, 아니 탈수, 수분 고갈로 인해서 우리 몸에 혈량이 부족해져 있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혈압은 떨어질 거예요. 저혈압입니다. 자, 다갈 탈수와 수분 고갈에 의해서 세포 탈수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갈증 나타납니다. 보상성 반응으로서 물을 끌어당기는 거죠. 다식이에요. 자, 소변으로 인해서 칼로리 손실이 많이 발생합니다. 칼로리 손실이 많이 발생하니까 자주 허기지고 자주 먹고 싶어요. 다식, 체중 감소, 탈수, 수분 고갈, 소변 내 칼로리 소실, 그리고 단백질, 근육의 이화작용으로 인해서도 체중 감소가 나타납니다. 피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대사, 특히 단백질 이화작용의 변화 때문에 피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이거 모두 다 기억해 주셔야 돼요. 문제 5번입니다. 당뇨병 진단은, 자, 진단과 관련해서 출제 빈도 높아지고 있어요. 어떤 파트든지 간에, 어떤 질환이든지 간에 중요 질환에 대해서는 이 진단에 대해서 꼼꼼하게 봐주셔야 되는데, 당뇨병 무조건 A급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진단 무조건 A급이에요. 우리 주위에도 당뇨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한두 명은 있으실 거예요. 그만큼 많다고요. 아니, 그만큼 흔한 질병이고 그만큼 중요한 질병인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당뇨병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가? 당연히 중요하지 않겠어요? 미국 당뇨병 학회의 진단 기준과 WHO의 진단 기준을 사용한다. 기억부터 치읓에 해당한 내용을 차례대로 쓰시오. 자, ADA의 당뇨병 진단 기준을 봐요. 자, 당화혈색소, 당뇨병일 때 당화혈색소는 6.5% 이상이어야 해요. 6.5% 이상. 또는 공복혈당 126 이상, 또는 경구당부화 검사 2시간 후 혈당 200 이상, 또는 전형적 고혈당 증상이 있는 경우. 무작위 혈당, 아무 때나 혈당을 측정해 봤더니 얘가 200 이상이었어. 그럼 당뇨병이라고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 다 기억해 주셔야 돼요. 공복 혈당장애, 고혈당이 확실하지 않을 경우 2번 이상의 위의 진단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복 혈당장애라고 합니다. 자, WHO의 진단 기준, 당뇨병, 내당 등장애, 공복 혈당장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자, 당뇨병, 공복 혈당이 126 이상이면 혈당 부하 검사 2시간 혈당 또는 위의 두 경우 모두 200 이상일 때, 내당 등장애, 공복 126
미만이면서 자, 혈당 부하 검사 2시간 혈당이 140에서 199일 때 126 이상이 되면 당뇨잖아요. 그러니까 126까지는 가지 않아요. 혈당 부하 검사 2시간 혈당이 140에서 199가 됩니다. 자, 공복 혈당장애 공복 100에서 125 혈당 부하 검사 2시간 혈당이 140 미만일 때 공복 혈당 장애라고 합니다. 이 수치 모두 다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표. 언제를 정상이라고 하는가? 공복 혈당 그리고 당부하 2시간 혈당. 언제를 당뇨병이라고 하는가? 당부하 2시간 혈당이 200 이상이 되면서 공복 혈당이 126 이상이 될 때. 당대사 이상의 분류. 자, 정상입니다. 정상 혈당은 최소 8시간 이상 음식을 섭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복인 상태에서 이때 혈장 포도당이 100 미만이고 75g 경구 당부하 검사 후, 자, 당부하 후 2시간 혈장 포도당이 140 미만일 때 정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당뇨병 진단 기준이에요. 첫 번째, 당화혈색소 6.5% 이상. 수치 기억하세요. 8시간 이상 공복 혈장 포도당이 126 이상 또는 75g 경구 당부하 후 2시간 혈장 포도당이 200 이상 또는 당뇨병의 전형적인 증상, 다뇨, 다음, 설명되지 않는 체중 감소, 이러한 당뇨병의 전형적인 증상이 있으면서 무작위 언제든지 혈당을 측정했을 때 200 이상이라면 당뇨병이라고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자, 1, 2, 3의 경우 서로 다른 날 검사를 반복해서 확진해야 하지만 같은 날 동시에 2가지 이상 기준을 만족한다면 바로 확진할 수가 있습니다. 당뇨병의 전 단계, 지금 당장 당뇨병은 아니지만 당뇨병으로 갈 가능성이 큰 상태. 공복 혈당 장애는 공복 혈장 포도당 100에서 125로 정의한다. 내당 증상에는 75g 경구 당부하 후 2시간 혈장 포도당 140에서 900으로 정의한다. 당화혈색소 5.7에서 6.4%에 해당하는 경우 당뇨병 전 단계로 정의할 수 있다. 당화혈색소는 표준화된 방법으로 측정해야 한다. 이 표 무조건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문제 6번이에요. 다음은 당뇨병의 진단 검사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괄호 안에 기역, 니은, 디귿을 이을, 미음에 해당하는 내용을 차례대로 쓰시오. 잘못된 내용 3가지를 찾아 바르게 코드 쓰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공복 시 혈당 검사를 했을 때 정상은 공복 혈장 혈당이 100 이하여야 한다. 맞는 것 같지만 100은 맞는데 이하가 틀렸죠. 100 미만이어야 합니다.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당뇨인 경우에는 126 이상입니다. 75g 경구 당부하 검사 정상일 때는 124 미만, 당뇨일 때는 200 이상. 혈당 검사 당뇨의 전형적인 증상과 이미 혈장 혈당이 126 이상이다. 무작위로 혈당을 측정했을 때 126 이상이 아니라 200 이상이 되어야 되죠. 자, 2에서 3개월 동안 평균 혈당치를 반영하는 지표로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 정도를 나타낸다. 당화혈색소예요. 그래서 6.5% 이상인 경우에 우리가 당뇨병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당화알부민 2에서 3개월 동안의 혈당 조절 상태를 반영한다. 2에서 3개월 동안 평균 혈당치를 반영하는 것은 얘예요. 당화알부민은 2에서 3개월이 아니라 2에서 3주 동안 혈당 조절 상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효과를 당화혈색소보다 훨씬 더 빠르게 알 수 있겠죠. 얘는 2에서 3개월, 얘는 2에서 3주니까. C펩타이드 내부에서 인슐린 생성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 시도할 수 있다. 인슐린이 얼마나 생성되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유혹계통 검사, 혈당 수준이 200 이상일 때 지방이 포도당 대신 에너지원으로 이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200 이상, 무작위 200 이상이면 당뇨라고 얘기를 했어요. 인슐린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니면 인슐린이 급격하게 부족한 상황. 24시간 요당 검사, 24시간 동안 소변을 수집해서 소변으로 배설된 포도당의 양을 측정하는 방법. 혈청 삼토질 농도, 정상 수준은 275에서 300이고 당뇨병 시 증가하게 됩니다. 혈당이 증가하니까 당연히 삼투압도 증가합니다. 삼토질 농도도 증가하게 됩니다. 요 단백 검사,
일반 소변 검사를 통해 소변 속의 단백질 유무를 검사하는 겁니다. 단백뇨는 신장병증을 의미하게 돼요. 신장의 기능도 망가졌어.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얘도 당뇨병의 합병증이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검사들이 있어요. 이런 검사들에 대해서 기억을 해 두셔야겠습니다. 특히 당화혈색소, 당화알부민 이런 얘기들은 꼭 해주셔야 돼요. 자, 문제 7번 들어가 봅니다. 자, 당뇨병은 발병 이후 완치가 어렵습니다. 당뇨병 관리의 목적은 당뇨병으로 인한 증상을 개선하고 급성 만성 합병증을 예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치의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이거 관리 잘해가지고 당뇨병보다 훨씬 더 무서운 급성 만성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포인트가 있어요. 당뇨병 관리 잘해서 합병증으로 발전되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자,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괄호 안에 기역, 니은, 댓글, 리을에 해당하는 내용을 차례대로 쓰고 밑줄 친 A의 이유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당뇨병 관리 너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운동 관리예요. 자, 인슐린 주사를 맞지 않거나 심한 합병증이 없는 2형 당뇨병 환자는 일반적으로 정상인처럼 운동을 하면 된다. 인슐린이 어느 정도 분비되고 있기 때문에 운동 전 혈당이 100 이하이면 뭐의 위험이 높아요? 저혈당의 위험이 높죠. 100 이하입니다. 열량을 섭취한 다음에 운동을 해야 된다. 자, 공복 혈당이 250에서 300 이상이에요. 혈당이 지금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혈당이 이만큼 높다는 얘기는 인슐린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절대적으로 인슐린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소변에서 케톤체가 확인되게 되면 인슐린이 제대로 분비되지 못해서 지방대사가 돌아가고 있고 지방대사로 인해서 케톤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슐린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케톤체까지 확인하게 되면 인슐린 투입량을 증가시키고 당은 높아. 케톤체 나왔어. 인슐린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 그럴 때는 인슐린 투입량을 증가시켜야 돼. 그러면서 운동을 연기해야 됩니다. 자, 왜 이런 상황에서 운동을 연기해야 돼? 라고 묻습니다. 왜냐면 자, 인슐린 부족 상태에서 운동을 하게 될 경우에 대사 상태를 악화시켜서 고혈당과 케톤산증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인슐린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당을 소모하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근데 그런 상태에서 운동을 해야 돼요. 운동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세포 조직들이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야 된다는 거고 많은 당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인슐린 기능이 잘 돼야 되는데 자, 인슐린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지 못한 상태, 그런 상태에서 지금 우리 몸에 당은 많이 필요해. 세포 입장에서 당을 제공받고 있지 못한 상황이야. 그럼 어떻게 해? 당을 많이 만들어내. 인슐린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지방대사 돌아갈 거야. 그러면 케톤체 형성될 거야. 당은 많이 만들어냈는데 인슐린이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니까 당은 계속적으로 높아질 뿐. 그래서 뭐가 돼? 고혈당이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슐린이 제대로 기능만 하고 있으면 당이 높아진 상태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 오히려 당을 소모해서 좋죠. 근데 지금 당을 소모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인슐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니까. 인슐린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해서 당이 떨어질 수 없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운동을 하다 보니까 당이 많이 필요해서 당을 많이 만들어내. 그러면 고혈당은 점차적으로 악화되는 거고 지방 대사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케톤체는 많이 만들어질 뿐이고 간의 포도당 합성 증가와 근육의 지방 이용의 증가, 카테콜라민 등의 인슐린 기량 호르몬의 작용 증가 등으로 당 많이 만들어내야 되니까 세포 입장에서는 당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고혈당이 나타나고 지방분해에 의한 케톤 생성 원료의 증가로 케톤체가 더욱 증가하게 된다. 이거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되셔야 돼요.
아니, 운동하니까 당 많이 소모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운동하는 게 더 효과적인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할 포인트는 뭐예요? 인슐린이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인슐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을 떨어뜨릴 수 있는 기전이 일어날 수 없는 상황. 당 자체는 지금 충분해요. 많아요. 근데 세포 입장에서는 당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을 만들어내기 위한 인슐린 기랑 호르몬들이 빠바박 나와가지고 당을 빠바박 만들어내면서 고혈당이 될 거예요. 고혈당이 되면 뭐예요? 인슐린이 부족해서, 인슐린이 안 만들어져서 이 인슐린의 절대적인 부족 때문에 또는 상대적인 부족 때문에 당을 떨어뜨릴 수가 없는데 세포는 계속적으로 당이 부족한데 지방 대사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면 케톤체는 많이 만들어지고 운동 연기해야 합니다. 자, 영양관리. 니은을 이용한 식이계획, 시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니은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섭취하고 있는 식품을 영양소의 구성이 비슷한 것끼리 6가지의 식품군으로 나누어 놓은 표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식품교환표라고 얘기하죠. 기출된 바 있습니다. 식품교환표. 영양소 함량이 동일한 식품의 중량을 결정해서 1교환단위라고 하고 한 식품군 내에서 서로 바꿔 먹을 수 있습니다. 같은 군 내에서 같은 1교환 단위로 빵 1, 밥 1, 빵 먹을까 밥 먹을까 이거 된다는 얘기예요. 자, 당질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한 후 혈당 반응의 강도와 속도를 비교할 수 있는 것 글라이세믹 인덱스라고 얘기해서 당 지수라고 얘기하죠. 혈당 변화가 적고 느리게 유리되는 당질을 로우 글라이세믹 인덱스 식품이라 합니다. 혈당이 급히 증가하는 것을 하이 글라이세믹 인덱스 식품이라고 합니다. 당뇨병 환자는 이 글라이세믹 인덱스가 낮은 음식을 섭취해서 혈당 조절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건강을 생각하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는 식품이 훨씬 더 건강합니다. 글라이세믹 인덱스가 높았어. 그래서 혈당이 팍 올라갔어. 그래서 요즘 이걸 혈당 스파이크 이렇게 많이 얘기하죠. 인슐린 스파이크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면 인슐린이 급격하게 필요해서 급격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당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죠. 그럼 이때 다시 한번 허기짐을 느낍니다. 우리도 로우 글라이세믹 인덱스 식품이 훨씬 더 건강에 좋아요.